새로 꿈을 펼칠 18 소년들의 도전. 배의 심장 기관실을 책임지는 기관사와 그리고 바다를 가르며 배를 모는 항해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배 구석구석을 누비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하는 이 부분과 그 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실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는 고교생의 도전. 세계로 열린 드넓은 바다를 누빌 미래의 해기사들. 해운 강국의 주역이 될 고교생의 꿈을 향한 항해가 지금 시작된다. 서해안 제1의 무역 항구이자 동북아의 중심 항구로 거듭나고 있는 인천항. 인천항이 바라보이는 이곳에 해운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해양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맞춤형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 해도 표시 시스템 액디스 모의 실습 시간. 이거 이름 바꿔야 될걸? 컴퓨터로 해도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이다. 액디스를 완성하는 것은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라면 누구나 익혀야 할 필수 능력. 항해사가 꾸민 2학년 지호도 열심히 실습 중이다. 오히려 여기 선 좀 굵기도 좀 굵게 하잖아. 검은색이 날 것 같긴 하다. 아니야 아까 10m로 들어갔는데. 코스를 한번 봐봐. 됐어. 성력 이거 봐봐 이거. 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로가 필요한데 지금 그 항로를 종이가 아닌 컴퓨터로 지금 항로를 설정하는 수업입니다. 운항 한번 해보자. 배 이제 힘 좀 올리고 자 이제 가는 거야. 이제 소리 들린다. 가자잉. 우리 배 수심이 어느 정도 돼? 우리 배 수심? 몰라, 물어봐야 돼. 누구에게 설정한 거 쪽으로 가고 있어. 속력도 좀 줄여야 되잖아. 속력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하우폿! 큰일 났네. 스탑 엔진. 야, 이거 진짜 충돌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야. 야 이거 진짜 좌초를 할 것 같은데 저기 뭐 보이네. 저희가 견시를 제대로 안 해서 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확인을 못해서 지금 어떤 섬에 좌초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 지도 선생님이 나섰다. 지금 네. 우리가 보면 너희들 네. 했던 것처럼 파란 부분은 여유 수심이 없는 부분이라고 했잖아, 그지? 네. 근데 수심이 여유자한데 가게 되면 어떻게 네, 될까? 여기 좌초될 위험이 네, 있어. 좌초될 위험이 있겠지, 그지? 네. 이럴 때는 웨이 포인트를 보고 같이 네, 엔진을 전시하고. 쓰고 네. 항로를 보면서 변침을 해가야 돼, 알겠지? 네. 뭐 2학년 1학기 때 현장에서 6개월 실습을 하고 온 후에 3학년 2학기 때 6개월 실습을 하고 현장에 있는 그런 일을 습득을 하고 나서 다시 졸업을 한 후에 바로 현장에 쭉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바로 가서 사망사, 상기사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실습실. 기관실의 구조와 각종 기계 설비에 대해 익히는 실습이 진행 중이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하는 학생들. 기관과 2학년 민식이는 어려서부터 기계 다루는 것을 좋아했다. 기계에 대한 관심과 바다에 대한 호기심이 기관사인 자신의 미래를 꿈꾸게 했다. 배의 심장을 관리하는 기관사가 될 그날을 위해 민식이는 매진 중이다. 공기를 강제적으로 밀어넣게 되면 실린더에서 폭발하거나 배기가스가 이렇게 배기가스가 지나가면서 이 블로워 압축하는 이 부분과 그 축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공기가 더 따닥따닥 붙어서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기를 이쪽으로 계속해서 넣는 거지. 더 대학을 가지 않아도 실력이 있다면 충분히 대학 졸업자들과도 견줄만 하고 제 실력을 뽐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더 빨리 남들보다 사회 경험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혼자서 풀 수 있어. 힘을 반대로 치면 되겠지? 그치? 풀어서 자, 너트를 잡아주면 되겠지. 친구와 의견을 모아 문제를 해결한다. 조금만 올려봐. 들어간다. 내려, 계속 내려.
배의 승선한 경험을 살려서 조선소나 중공업 그리고 선박 관련 회사의 공무감독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보일러나 에어컨 관련 회사들도 취직이 가능하며 해군 군무원이라든지 기계를 다룬 여러 방향의 취업 진로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학교 한편에 마련된 해양사고 안전교육장. 서로 다른 과지만 지호와 민식이가 함께 수업을 듣고 있다. 배를 운항하는 선원이라면 누구나 꼭 알고 있어야 할 안전수칙. 그 해양사고가 나게 되면 육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력으로 본선을 구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선 스스로 위험에서 피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선발 포기하고 탈출을 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좋은 태산! 좋은 태산! 들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 교육이 시작되고 상태에서 이걸 꼽아야 될 거 아니야. 가상 상황이지만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기에 민식이와 지호도 긴장한 모습이다. 이런 안전에 대한 수칙을 배우고 경험을 함으로써 그런 상황이 돼도 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좋은 태산! 좋은 대선! 계속 소리 질러! 좋은 대선! 이로저로 인원 보고 총원 5명 사고 후 퇴장하겠습니다. 태산아! 퇴선! 1불 부위 완료했습니다. 사고가 난 배에서 탈출한 후 신속하게 구명정에 오르는 학생들. 항해나 기관을 다루는 기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승객과 선원의 안전이기에 정기적인 실습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보트 내리겠습니다. 천천히 구명정이 내려가고 덜컹거림이 온몸으로 전해진다. 가상 실습이라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와, 깜짝 놀랐네. 진짜 올라갈 때가 너무 무섭거든요. 항상 라이프 보트를 탈 때는 긴장되고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요. 실제 선박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루 일과는 학생들의 우렁찬 외침으로 시작된다. 학생들을 이끄는 주인공은 민식이. 기숙사 학생들의 생활관리 담당인 학생 사관을 맡고 있다. 여기서 1학년들 지도하면서 같이 앞에 서서 하는 형식이고, 지호 같은 경우에는 2학년들과 같이 동기들과 같이 함께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3반 반장 인솔. 항해 2왕 반장 인솔. 하나 둘 셋 넷.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훗날 선원이 되었을 때 생활 방식과 규율을 미리미리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거친 바다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 단련 또한 필수다. 한바탕 뛰고 오니 수업에 들어갈 시간. 부모의 품을 떠나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기숙사 생활이 때론 힘들기도 했다. 처음에는 기숙사 아무래도 혼자 가족들이랑 떨어지고 해서 외로운 것도 있었는데요. 있다 보니까 자립심 그런 것도 생기고 그냥 스스로 막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복을 갖춰 입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며 수업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이 또한 선원이 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다. 이번에 1교시 뭐야? 아무래도 선박이 제한적인 공간이고 그 선박에 가면 실제 선박에 각 상황에 따른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에서도 그 선박에 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규범을 따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선박에 대한 적응을 연습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때로는 갑갑하게 느껴지는 기숙사 생활. 하지만 더 큰 꿈을 위해 다시 힘차게 하루를 연다. 오늘은 항해와 실습의 하이라이트. 시뮬레이터 수업이 있는 날이다. 스타보트 보트 10입니다. 먼저 상대방을 부르고 우리 선박 말하고 인천 VTS This is 모터베슬 배가 This is 모터베슬 배가 I lead good over.
학생들만으로 선장과 1, 2, 3급 항해사 역할을 맡아 임무를 수행하는데 선장님 우연 선수 쪽에 배안 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 충돌인데. 갑자기 위기 상황이다. 어떻게 피해야 돼요? 지금 아까 이제 보고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피하는 감이 있어. 그래서 차를 미리미리 샀어야 되거든. 보시면은 이 배가 코스가 어딘지, 코스를 뭐 바꿨는지, 스피드를 바꿨는지 이런 것들을 너희가 인지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선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선장님이 그 파악을 하고 조타를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번에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지. 우리나라 물동량의 97% 이상이 그 바다로 수송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기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알고 있고 23도쯤에 0.2마일 떨어진 곳에 선박한 적 있습니다. 실수를 되새기며 다시 항로를 조정해 보는데 모터베스 할라, this is big after the slide, okay. 팀장님, 우연으로 추월한답니다. 슬로우에 슬로우에 밑집 이번에는 침착하게 대응해 충돌을 막을 수 있었다. 선장님, 모터베스 시리우스 저희 우연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비해서 그래도 몇 번의 실패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잘 대응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위험을 잘 피할 수 있었지. 좀 잘했어.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항해사가 됐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시뮬레이터 연습을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도 절대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지호와 민식이가 모처럼 외출에 나섰다. 수업 과정을 잘 익혀온 민식이와 지호에게 선생님이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다. 이거는 정말 너무 잘 먹어. 시뮬레이션으로만 다루던 배에 실제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여객선이나 이제 실습선 같은 경우는 겪어봤지만 실제 저희가 타게 되는 상선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인천항.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허가를 받아 발을 디디게 됐다. 시멘트를 운반하는 5,000톤급 상선을 둘러보는 특별한 경험. 오늘 방선할 배가 이배거든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선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천항에 배가 잠시 머무는 동안 학생들과 만남을 기꺼이 허락해준 선배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본선 일항사입니다.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네, 이쪽으로. 배의 가장 높은 곳부터 올라가 보기로 했다. 자, 여기가 브릿지예요. 조타실? 네. 자. 전체 선박을 지휘하는 공간 브릿지. 이곳에서 배를 움직이고 항로를 결정한다. 호환이 되기 위해서 뭐 노력해야 할 점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건 배에서는 자 일단 계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보다 먼저 우선적인 안전의식 그리고 사관에서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들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 없이 남을 지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입사가 되게 되면은 사망사를 2년에서 3년 정도 3년 정도 승선을 하게 되면은 기초적인 이항사 지식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승선을 하게 되면 뭐 최종적으로 캡틴까지 안 하겠습니까? 이 본선의 사망사인데 여러분들 학교 출신이고 자 그리고 본선의 이항사도 여러분들 학교 출신이에요.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같은 경우는 원래 이항사가 이 항해장입니다. 이항사가 이 모든 계기를 담당하고 설명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이항사가 잠시 부재 중이라서 자 사망사가 대신해서 여러분들한테 계기를 좀 설명해 줄 테니까 이제 막 경력 1년을 넘긴 3등 항해사 선배가 조타실 기계 설비를 안내해 주기로 했다. 코스를
할 때는 이렇게 핸드 모드로 해가지고 변침을 하게 되면 타각을 크게 쓸 때 이거는 핸드 모드로 바꿔가지고 하드 스타보드라 그러는데 스타보드 타각 중에 최대 시뮬레이터실에서 보던 장비도 있지만 실제로 보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선배의 설명에 따라 조타실을 살펴보니 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빨리 배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만 간다. 이렇게 소리가 하면 밑에 기관실에 신호가 와요. 그럼 이 기관실에 신호가 오면은 이게 어스터는 뒤로 가야 돼. 어스터는 뒤로 갈 때. 선생님께서 지시를 내려요. 데우 슬로우 해 하면 저는 복창을 합니다. 데우 슬로우 해. 을 조정할 수 있는 거. 학교에서 배운 실습 내용과 실제 현장의 장비를 비교하면서 실제 배 안의 업무를 직접 체험한 소중한 시간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은 꿈을 꾸는 선후배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선배와도 허물없이 현장에 관한 생생한 경험담을 듣게 됐다. 여기가 선원들이 밥 먹는 식당이에요. 여기가. 선원들의 점심 식사에 초대받은 지호와 민식이. 외양선으로 가고 싶다 그랬더니. 배에서 먹는 점심답게 해산물이 한가득이다. 근데 무슨 LMC 때문에 나이 안 되는 애들도. 점심시간에도 선배들의 조언은 계속됐다. 연선 타면 어디 갔어?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에게 학교를 떠나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듣고 가장 현실적인 조언들을 가슴에 새겨본다. 시장사 때랑 상황사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시황세 때는 그냥 항해할 때도 배가 오든 말든 그냥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쓰던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혼자 강제 쓰다 보니까 이 배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질 책임감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힘들었던 점이랑 좀 좋았던 점? 같이 있어도 약간 외로워.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그냥 외항선 타다 보면 외국 나가서 외출 나가는 거. 그리고 비행기 값도 안 들고 돈 벌면서 그냥 외국 여행도 다니고. 며칠 정도? 며칠만 하루? 선박으로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것도 선원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즐거움이다. 짧아. 하역 시간이 하루 있다가. 지호와 민식이도 처음에는 막연한 동경으로 이 학교를 택했지만 실습을 하고 현장을 보고 선배와 만나면서 점점 더 꿈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느낀다. 이번에는 선박의 심장 기관실을 찾았다. 저희 배 이기사님입니다. 이기사님. 인천에서 하고 28기시고요. 28기 네. 기관과 반갑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지만 특별히 후배를 위해 공개한 기관실. 이제 작동하면 이제 이걸로 RPM 조정해서 이게 가버너. 이게 가버너요. 이게 가버너가 여기도 있고 위에도 있고. 정기가 우리 배에는 2대가 있어. 이제 다른 배 가보면은 뭐 3대도 있고 1대도 있고 있는데 그거 쓰는 게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2개를 병렬 운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 입항 출항 때는. 에로 압력이 너무 낮으면은 엔진이 타버리니까, 에로가 안 들어가면 타버리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에로 압력이고. 기관실에서 일을 하실 때 어떠시고 또 어떤 점이 힘들고 좋은 게 있는지. 그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좀만 한 1, 2년 정도만 좀 지나다 보면은 적응돼가지고 이제 거의 다 하게 돼 있어요. 웬만한 거는 막 가다 항해 중에 막 발전기 꺼지고 그러면은 완전 그 블랙아웃이라고 하잖아. 다 검해지는 거. 그럴 때 되게 많이 놀라고 하지. 진짜 안 돼가지고 기계 옆에서 자는 경우도 있어. 그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그래.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근무하고 일을 해야 진급할 수 있는지. 나는 3기사를 한 8개월 하고 2기사로 진급을 했거든. 근데 이제 2기사로 진급을 해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또 2기사 되면 또 새로운 시작이야. 또 새로운 기계들을 내가 담당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 또 공부를 하고 나중에 내가 또 1기사 돼서 또 그때 또 새로운 시작일 거야. 이제 배의 최고 책임자인 선장님을 만나러 가는 길.
선후배는 같은 경험을 공유하며 금세 이야기꽃을 피우고 스스럼 없이 다양한 현장 경험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시작한다. 그야말로 밀착 멘토링이 따로 없다. 2학년까지 하고 들었어. 3학년 때 이제 개인 시술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학교로 복귀하나 그럼? 네. 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경력 30여 년의 선장 김재옥 씨도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누빈 지난 시간 동안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리웠던 적도 많았지만 해운 강국을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은 보람된 일이었다. 저희는 이제 고졸 취업으로 하게 되는데 대졸과 많은 그런 차이가 있는지. 뭐 고졸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는 따로 뭐 부당 대우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여러분들 뭐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한 지식과 그런 어떤 그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대우는 틀리지 않습니다. 배를 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는 거니까 타면서 항상 배에 있는 안전 수칙 같은 거는 철저히 준수하고. 처음에 이제 배에 올라오면은 많이 힘들 텐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다 적응이 되고 노력 열심히 해서 버텨가지고 1기사, 기관장, 1항사, 선장까지 했으면 좋겠다. 멀지 않은 훗날 배를 조종하는 항해사와 기관사로 전 세계를 누빌 그날을 상상해본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선박에서 근무하고 계신 선배님들을 오늘 처음 뵀는데 정말 따뜻하게 조언해 주시고 실제 업무와 딱 직결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배에서 현장 실습을 마쳤다고는 하나 지호의 실습은 계속됐다. 선박에 닻을 올리고 내리는 앵커 실습. 스탠바이 스타보드 앵커. 스탠바이 스타보드 앵커. 나와. 지시를 하는 사람과 직접 조작하는 사람 간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호의 신호에 맞춰 닻을 올리고 에코 앵커! 에코 앵커! 다시 닻을 안전하게 내리면 임무 완료다. 같은 시간 민식이는 전기 회로를 만드는 실습을 하고 있다. 전기 회로 수업은 민식이가 가장 어려워하는 수업이지만 선박의 기계 설비를 다루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서 소홀히 할 수 없다. 오늘 수업은 도면에 따라 회로를 만들어 불이 켜지면 성공이다. 자, 조랑 켜고. 자, 온. 퍼진다 보자. 오케이, 정상 동작했네. 며칠 뒤 지호와 민식이가 다시 바다를 찾았다. 저희 학교를 졸업하신 선배를 만나러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선박 항해 분야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김용진 씨. 지상에서 해양 분야에 종사하는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진로를 알고 싶어서다. 경민. 또 반갑네. 반갑습니다. 반가워. 너무 궁금한 게 많기도 하고 선배님이 조언을 듣고 싶어서 선배님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훈은 지금 그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지? 저는 우선 그 선박에서 항해사로 5년에서 7년 정도 1등 항해사까지 근무를 하고 그 경력을 쌓아서 공무원이나 뭐 선박 검사관 PSC 그런 직업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선박의 기관사로 승선한 후에 저도 지호랑 비슷하게 또 이 선박에 관련된 이 해양 분야 계통으로 진출해서 나아가는 게 제 꿈입니다. 그렇게 해양 분야에서 본인의 꿈을 위해서 성공을 하려면은 충분한 이제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이제 학문 지식들을 많이 습득을 해서 이렇게 내 꿈을 위해서 한 발자국씩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화물을 선적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적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 카케리는 그 운전해주는 전문 운전사들이 있어요. 그 차를 한 곳에 집합시켜 놓고 그 차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운전을 해서 배 안에다가 차곡차곡 주차를 시키는 거지.
흔들리지 않도록 차 고박을 하지. 고박을 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그렇게 운송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사람을 압도하는 거대한 선박. 그 위세에 짓눌리기보다는 도전하고 싶다. 자, 배 한번 봐봐. 정말 크네요. 어떻게 이런 배 항해사 한번 기관사나 항해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도 이 학교 졸업한 이 선배로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선배로서 참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멈춰선 거대한 상선은 마치 큰 꿈을 품고 바다로 항해를 준비하는 지호와 민식이를 닮았다. 이제 배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울 일만 남았다. 이 해양계라고 좀 특수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물론 특수한 분야지만 누구나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또 그만큼의 메리트도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만약 아직 꿈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이쪽 길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해양 분야는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정말 확고하고 강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선박 분야, 해양 분야의 직업은 참 좋고 앞으로도 유망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해운 강국의 주역이 될 해기사를 꿈꾸며 당찬 발걸음을 시작한 학생들. 미래의 기관사 민식이와 항해사를 꿈꾸는 지호의 항해는 이제 시작됐다. 넓게 펼쳐진 꿈의 바다를 향한 학생들의 도전을 청포도가 응원합니다. 나는야 바다 사나이 어려운 추억